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TV 탄핵 특집 방송 어느새 벌써 20화가 됐고요.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는 오늘은 좀 박성태 기자하고 나눠볼 텐데요. 박 기자님, 나경원 의원 아시죠? 예. 저하고 이분하고 좀 악연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나경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그럼 야당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강경투쟁만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네. 뭐 삭발, 단식, 거리 집회, 농성 이런 걸 다 있었던 황교안 그 대표 시절에 국민의힘, 그 당시 자유통일당인가요? 쫄딱 망했어요. 자유한국당. 예. 그리고 그 원내에서 강경투쟁을 이끌었던 나경원 원내대표 빠루까지 들고 이렇게 뭐 앞장섰지만 역시 폭삭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님 어디선가 박용진 사실을 왜 왜곡하냐? 그 빠루는 내 빠루가 아니냐? 이러면서 박용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더니 느닷없이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박용진을 걸었어요. 그 뭐라고 그러지? 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렇게 해서 걸어가지고요.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지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이거 무혐의 처분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됐어요. 네. 그게 뭐 틀린 말이냐? 바로 들었잖아. 근데 이제 이때 내가 든 건 금도끼, 금바루 뭐 이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그렇게 강경투쟁을 일삼다가 그러시면 안 된다. 라고 민주당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최근에요. 나경원 의원 그야말로 거의 막 하고 있는데 3월 15일 날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인 구미에서 국가비상 기도회 행사가 열린 모양이에요. 그때 연단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북한 지령 문제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했다. 이건 또 어떻게 북한 지령 문제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색깔론인데. 또 이제 충북 동지회나 옛날에 희읍기억 치우신가요? 간첩단 사건들이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당시에도 이 간첩단 사건은 얼마 전에 충북 동지회 재판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인가 20명 헷갈리는데 대법원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나왔는데 간첩까지 보긴 그렇다. 네. 얘네들이 뭐 이상한 북한 사람 접촉하고 그런 건데, 왜냐면 이들이 누사랑 기밀이 대단한 게 아니다. 뭐 국회에서 여기 통일위원장이 한 얘기 이런 거. 그러니까 간첩이 그냥 이상한, 이분들도 망상에 빠져있던 국내에 이상한 사람들 몇 명이 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어쨌든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전에는 나경원 의원이 설령 계엄이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을 각하의 주식을 청구한다는 탄원서를 국민의힘 의원 82명, 그러니까 100 몇 명이죠? 국민의힘이? 108명입니다. 그 중에 82명이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이런 의원들과 함께 제출을 했대요. 다 물론 제가 볼 땐 이른바 당권 행보 그렇죠. 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우경화 행보, 탄핵 기각에 뭐 진짜 도움이 될지, 무엇을 위한 행보일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 탄핵이고 뭐고 본인들은 상관없다. 나는 무주공산인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내 주도권을 찾아야 되겠다. 누가 제일 내 먹을 거나 좀 그렇죠. 찾자. 누가 제일 목소리 키워요? 윤상현, 김기현. 이 세 명이잖아요. 김기현 의원도 중진의 당대표를 했었지만 사실은 지난번에 대통령이 쫓겨났어요. 대통령이 또 가봐라 해서 불출마해라. 당대표 해도 좋아. 근데 불출마 선언해. 중진들 물감이 좀 필요한데 너부터 해. 라고 대통령 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울산 나가야 돼요. 김기현이 아니야. 당대표 필요 없어. 나 울산 나갈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이분이 중진이고 그러지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고 전 당대표가 사실 그때도 장제원 의원 뺑 믿고 이게 된 거지. 이른바 김장현대로 당내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구를 세력화시켜서 자기 지지층을 삼는. 다들 뭐 그런 생각이구나. 윤상현,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분들 아시잖아요. 원래 중도 쪽 입장이 강했던 분들이잖아요. 그 외로운 거야. 그래서 이 기회에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전환길이 당대표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전환길. 코미디죠. 역사 강의도 사실 무슨 엉망이었다며? 이번에 마케팅에 무슨 강의 와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강의를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전환길 씨가 유명 강사지만 유명해지게 본인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본인 마케팅이다 그게.
마케팅을 잘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성공할까? 아 마케팅 해서 막 서울시 욕하고 막 출제원 욕하고 그래서 뜬 거예요. 어떤 역사에 대해서 깊은 내공과 철학이 있은 게 아니라 본인이 한 얘기예요. 인터뷰에서. 아니 근데 팩트도 틀리는 이번 국힘초청 국회 강연이 인구에 해제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분이 그 흔히 아주 그냥 흔한 뭐 그날 국민정권을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그냥 상식선에서도 상식선에서 말한다고 했지만 탄핵 심판과 내란죄 재판을 뒤죽박죽. 그러니까 헌재에서 하는 거하고 형사 재판에서 하는 거하고 잘 모르는. 엉켜서 이분은 얘기하고. 그냥 빗살무늬 톡이나 얘기하면 돼요. 좀 얘기하면 됐지. 뭘 본인이 뭘 아신다고 탄핵과 형사 재판을 얘기하고 지금 국민 저항권을 얘기해요. 빗살무늬 톡이하고 저기 공룡 발자국 있는 거 몇 개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 양반이 진짜 뭐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러고 돈도 많다면서요. 많겠죠. 인기 강세했으니까. 돈 많고. 근데 제가 오늘 구구 추종 받고 이러면 이 양반이 당대표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서로 그 자리를 노린 사람이 자꾸 셌는데 이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만약에 독대 자리가 있어요. 이분과 어떤 우리가 보는 뭐 윤나땡 뭐 이런 분들과 독대 자리가 있어요. 딱 있는데 나 좀 지지해줘. 전한길 씨가 내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바로 우리가 웹툰 같은 데 보고 그랬어. 정치를 당신 아주 우습게 보는구만. 나가서 좀 드라마에 나오지. 당대표하고 막 국회의원하고 막 대통령 그런 줄 알아? 참나. 이렇게 딱 바로 되는 거야. 연기 잘하시네. 연기 잘해. 연기 날까? 지금 우리가 박수 연기를 우습게 알아? 우리가 박수 쳐주니까 네가 뭐라도 되는 거 같지.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쇼츠로 만들었어요. 해놓고 좀 뿌듯하네. 좋아요. 자, 근데 이렇게 극우로 몰려나가던 그 흐름하고 또 다르게요. 예. 우리 승복하겠다. 그렇죠. 지금 광장 분위기, 구구 집회 분위기는 헌재를 때려 부수자, 가만 놔주셨겠다, 빨갱이 재판관, 막 이러면서 지금 엄청 하잖아요? 예. 근데 권성동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밟더니, 아니, 우리 승복할게. 당 입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탁!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 빨리 선언해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노리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연초부터 계속 얘기한 게 권성동, 권영세 이 두 분은 대선을 노리고 있다. 본인이 출마하는 게 아니라 잘하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을 하셔서 급변침을 할 거다라고 1월부터 얘기했는데 구구가 광장에 거리의 구구 목소리 이분들한테 광장이라는 단어 쓰긴 좀 그렇고 거리의 구구 목소리가 너무 커서 타임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탄핵이 인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다리 거리의 구구 그 다음에 대선을 노린 중도층에 양다리를 딱 걸쳐갖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막 이렇게 이게 나가버렸어. 가래가 찢어지는 거죠. 지금 막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고도의 기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각, 그렇죠. 승복의 발언은 그렇죠. 왜냐면 나중에 이 사람들도 여기 대선을 바라본 염두에 둔 그렇죠. 나름 예고편. 그래서 나중에 왜냐면 대선 때 양자대결이면 이 양반들도 와서 여기 와서 투표해야 이길 수. 어쨌든 그래도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전환길 말고 또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조갑제가 웬일이냐. 다시 보자 조갑제. 정규제 위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건 맞죠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왜 승복을 요구하냐. 이재명이 겸했냐. 그렇죠. 지금 그걸 따지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승복해야 되는데 윤석열한테 아무 말도 안 하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논객으로 맞는 거죠. 정규제 위원도 마찬가지고 조갑제 위원도 마찬가지고 전 편집장도 마찬가지고 자기 딱 그러니까 성향은 보수 중에서도 좀 더 우측에 가깝지만 더 많이 치우쳐져 있지만 자기 논리상은 명확한 거예요. 계엄은 당연히 잘못됐다. 지금 2024년 무슨 계엄이냐. 정규전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의 얘기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일관돼 있기 때문에 철학상 우리가 들을만 하죠. 근데 이제 앞서 이제 나경원, 윤상 이런 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고 오늘 제 좋은 표현을 제가 어디서 뗐어요. 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연히 탄핵이 인용되면 네. 구구가 나뉜다. 네. 윤상현, 김민전. 여기 구구 툭불. 구구 툭불. 구구의 극단. 한우가 아니라 구구. 그렇죠. 구구 툭불이고 요분들은 이제 거리를 헤매는 전한길, 전광훈 등과 같은 급이다. 네. 그리고 이제 야생 멧돼지 어디론 같은 급들이다. 이거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폄하하려고 한 거예요. 폄하하려고 한 건 절대 아니고. 사실 폄하해도 되긴 되는데 어쨌든 방송이니까. 네. 그다음에 다만 품격. 다만 그 나경원
의원, 김기현 정도면은 이제 딱 인용되면 요건 작전상 이러는 거기 때문에 구구 원뿔 정도로 약간 그 차이가 날 거다. 요거에 누가 얘기는 좀 맞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요런 권성동의 탄핵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그리고 우리 민주당한테 요구하는 거, 이런 과정도 다 염두에 두는 바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구 1등급 또는 2등급 사이.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조갑제나 정규제 이런 이제 언론인 출신의 이런 보수 인사들이 예. 윤석열에 대한 이 분노는 참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진짜 아니 보수를 망쳤다고. 다 망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쫓아다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인 것 그렇죠.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상식의 틀 안에서 네. 일단 우측의 끝에 있다가 하더라도 상식의 틀 안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네. 사실 더 커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 최근에 이 권성동하고 그 권영세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좀 황당했던 게 예. 우리가 지지난번 방송 때 이야기했었던 민간국가 리스트 지정에 대해서 이게 다 이재명 탓이다. 이재명이 뭐 친중 노선을 걷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딱 민간국가 리스트에 올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이제 앞뒤도 좀 안 맞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좀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기도 한데 일단 우기고 보는 거야 다. 그 인식의 문제를 하는 거죠. 팩트 틀리고 논리 없고 다 해도 일단 우겨서 서로 두 가지 논리를 부딪히는 두 가지 쟁점을 만들어 가지고 충돌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편 내 편을 나뉘어버리는 거지. 그게 근데 한 7, 8년 전부터 미국에서 트럼프가 많이 했고 우리나라도 슬슬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러면 그래서 지성인, 지식인 같은 사람이 얘기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민주주의 위기예요, 전 세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독일이 구구가 지금 2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쵸, 이번 총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회가 우경화되지 않는 힘은 사실은 독일의 보수 정당, 기민 기사당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화 오시나요? 아니 지금 알람 이제 끝났다고. 예. 빨리. 방송 끝났다고 아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 이제 보수가 건강해야 극우의 등장,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진보가 건강해야 극좌의 등장, 이런 것들 맞거든요. 근데 지금 보수당이라고 믿었던 국민의힘이 이렇게 아주 우경화 행보, 극우화 행보를 동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끝으로 이렇게 우려의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놈들. 끝으로 나쁜 놈. 아니 우려의 제가 말씀. 이준석 의원이랑 얼마 전에 100분 토론했었는데 네,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것들 뭐 나름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준석 의원이 갈라치기가 많아요. 문제를 약간 정치공학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따로 만나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보는 거 안 좋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단 갈라쳐지지 않냐. 당신이 의도했든 안 했든 그렇게 하고 막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당대표가 될 때 구구에 대구에 가서 맞섰거든요. 탄핵을 했어야 됐습니다. 사실은 주요 정치인 몇몇이 그렇게만 해줘도 구구에 그렇게 포퓰리즘으로 휩쓸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정치인이 용기를 내야죠. 용기를 내야 한 돼요. 5명만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게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 5명, 최소한 3명만 나름, 여기서 이준석 싫다도 따지면 네 말이 맞지? 이렇게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거야. 왜? 깜이 아니고 아까 제가 나쁜 놈들이어서 그런 거죠. 네. 그냥 툭 던진 말씀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우려, 걱정, 비판적인 시선을 다시 보면 애정을 가진 시선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건강해야 사실은 대한민국 보수도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꾸 극단화된 목소리, 우경화된 목소리, 훌리건의 목소리에 따라가고 그걸 오히려 추종하고 선동하는,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건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명이 하루빨리 인용되고 국민의힘이 급변침을 해서라도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조기 대선에서 국가의 미래, 국민의 안위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탄핵 특집 방송 제20화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 박승태 기자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오후 5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